자가용은 계속 늘고 있는데 운전면허 시험장 시설과 운영은 이에 따르지 못해서 운전면허 시험 대기 기간이 6, 70일씩이나 된다고 합니다. 임창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후 늦게까지도 예비 운전자들로 붐비고 있는 서울 강남의 면허 시험장입니다. 그러나 이곳의 하루 평균 수용 능력은 600명에 불과해서 지금까지 2만 7천 명의 응시자가 한 달이나 두 달씩 기다려도 차례가 돌아오지 않아 아직도 시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원서를 접수시킨 이종 보통 시험 응시자는 두 달이 넘는 다음해 1월 18일까지 기다려야 첫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응시자의 합격률은 평균 1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면허를 따기까지는 운전 교육을 받는 기간까지 합쳐 10개월 정도 걸리는 셈입니다.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미리 서두른다고 해서 9월 달에 접수를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시험이 아주 11월 달에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실패를 봤을 경우는 한 6, 7개월 이상 지나야 면허를 딸 수 있다. 그런 불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적체 현상은 기본적으로 면허 시험장의 시설과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는 데다 무엇보다 내년부터 까다로운 도로 주행 시험이 추가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아 올림픽 이후 응시자들이 한꺼번에 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를 넘기면 면허를 따기 힘들다는 강박관념에 충분히 운전 연습을 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시험에 응시해 합격률이 크게 낮아진 것도 이런 현상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면허 시험장에선 현재 시험 시간을 연장하고 토요일 오후에도 시험을 치르고 있으나 몰려드는 응시자들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어서 내년에도 계속될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설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번에 떨어지면 이번 재학을 해도 꼭 하고 마셔요. 이제 운전면허증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쯤은 가져야 할 그런 자격증처럼 돼버렸는데요. 근데 요즘 운전면허증 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저도 좀 운전면허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운전면허 시험장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살펴보고 운전면허 따기 노하우도 전격 공개합니다. 운전면허증이 생활면허증이라고도 불리는 마이카 시대. 그만큼 운전면허에 도전하는 사람도 많다. 면허시험장과 전문 학원에 응시하는 사람만 해도 1, 2종 다 합쳐서 하루에 3만여 명.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시험장 주변엔 시험 필수품을 파는 상점들이 즐비하다. 운전면허 응시자를 위한 준비된 상점인 셈인데 학과 시험을 위해 구비된 문제지만도 운전면허증에 도전하는 첫 번째 관문, 학과 시험. 특정 카메라가 대기실 입구에 들어섰을 때 응시생들에게서 물씬 느껴지는 입시 열기에 운전고시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의 도전자 중에서도 최고령 응시생의 각오를 들어보자. 여기만 오면 떨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비는 게라 지금도 떨려가지고 청순함을 묵었는데 또 떨리는 거라 지금. 이제 요번에 떨어지면 재학을 해도 꼭 하고 말 거예요. 내 목표가 그래요. 재학시를 하는 한이 있어도 꼭 하고 말 거예요. 시험 시작 직전까지 1초라도 한자라도 더 보려고 문제집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것은 어느 시험장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 안녕하세요. 예. 아유 나이가 지긋하신데요. 실례지만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11번째 봅니다. 11번째요? 예. 저 응시원서 좀 봐도 될까요? 예. 세상에. 이거 보이세요? 세상에는 다 빨간 도장이에요. 아니 11번씩이나 보셨어요? 그냥 포기하시죠 웬만하면. 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어요? 계속 올 거예요. 네. 아니 합격하실 때까지 계속 보실 거예요? 계속 올 겁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짝 홀수로 나눠 30종류의 문제지 중 하나씩을 고르게 된다. 그런데 번호표를 뽑은 대표들 어딜 가시나?
그들이 가는 곳은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제한구역. 여기에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학과 시험 문제지 보관 장소. 금고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시험장의 책임자 단 한 사람, 시험장장. 문제지는 그가 보는 앞에서 꺼내지고 이렇게 철통 같은 보안 과정을 거쳐 시험이 시작된다. 암기보다는 이해력이 요구되는 시험이지만 나이 지긋한 응시생들에게 도로교통법은 쉽지 않은 상대. 해설집을 읽을 때는 다 알았는데 문제지만 받고 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하니 나이를 탓할 수밖에. 또 문제 읽으랴, 답안지 정확하게 작성하랴, 시간까지 빠듯해지면 더 정신이 없게 마련인데. 겨우 운전면허 시험이 저리 힘들까 싶지만 겪어본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시험 끝났습니다. 앞으로 가지고 나오세요. 시험이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채점된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 또한 쉽지 않아서 5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진다. 장승수 씨 잠깐만 일어나시죠. 오늘 100점 만점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수석은 100점을 받은 응시생이 차지. 합격자 수험번호만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합격자 수험번호 2번. 합격자 번호가 불려지면 응시생들 사이에 희비가 교차한다. 7번. 도대체 결과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표정 관리에 힘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3번. 37번. 드러내놓고 티를 내는 이들은 대부분 젊은이들. 85번. 86번. 90번. 26번. 129번. 134번. 식구가 함께 시험에 응시한 경우도 있는데 2명 다 붙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12번, 153번, 158번, 159번, 한 명만 붙으면 그래도 불행 중 다행 아닐까? 164번, 168번, 169번, 170번, 171번, 173번, 174번, 176번, 199번. 오늘 시험은 140명 중 80명으로 합격률은 절반이 좀 넘는 수준. 떨어졌어요. 네? 떨어졌어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 한가설. 합격 여부 못지않게 궁금한 게 자신이 받은 점수. 떨어진 사람에겐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서 좀 멋있는 좀 차 좀 갖고 나도 좀 보람 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네. 떨어지셨어요? 할아버지, 아우 어떻게 몇 점이에요? 68점이에요, 68. 직장에서 예. 동료들한테 미안해가지고 나오기 힘들겠네요. 아, 84점만이구나. 아이고 점수 잘 받으셨네. 아까 뭐 걱정 많이 하시더니. 이번에 문제집이 조금 쉬웠어요, 시험. 세 번 볼 때 경쟁이 어려웠거든요. 그래갖고 한 4개월, 3월 달부터 지금까지 하루 종일 책 갖고 시중이 있어요. 차 있으면 여름이라도 뭐라도 할 수 있잖아요. 대학 가갖고는 뭐 여름에 뭐 할 수가 있어야지 꼼짝을 못해요. 강사를 올라와도 뭐 운임비로 다 맥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예? 기분이야 진짜 좋죠. 합격한 사람들은 다음 관문을 향해 도전할 것이다. 그러나 불합격자들도 실망하지는 마시라. 재수, 삼수 정도는 흉도 아니다. 학과 시험에 가장 많이 떨어진 기록이 있으니. 운전면허 시험의 최대 고비라면 역시 장내 기능 시험을 들 수 있다. 굴절, T, S자의 세 가지 코스에 횡단보도,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 주차까지 실제 도로에서 있을 수 있는 모든 항목 16개를 기준으로 채점하는데 코스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21번까지 떨어진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합격률도 낮은 편.
연습은 해야겠는데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등장한 것이 실내 연습실. 시뮬레이션으로 원하는 시간에 연습할 수 있고 저렴해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운전 연습과 면허 시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운전 전문 학원. 97년 1월부터는 일정 시설을 갖추고 경찰청의 지정을 받은 학원에서도 시험을 치를 수 있게 됐는데, 시험장과 다른 점은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은 후 장내 기능 시험을 먼저 치르고 다음에 학과 시험을 본다는 것이다. 학원의 구석구석에서는 철저한 연습 외에도 자신만의 정성을 담은 가든 아이디어가 눈에 띈다. 여기가 사물함인 것 같은데 운동화에 쿠션에 방석에 정말 가지가지 물건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운동화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구두를 신고 오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따로 운동화를 준비하시나 봐요. 운동화 참 많죠? 가지가지 색깔, 뭔가 콩콩 싸둔 게 보이는데 이것도 뭘까요? 이것도 방석입니다. 레이스 달린 예쁜 방석. 정말 이렇게 만반의 준비들을 다 갖추세요. 정말 이 합격하고야 말겠다는 열정이 물씬 느껴집니다. 연습한 대로 잘하자. 연습하는 대로 잘하자. 별것 아니야. 별것 아니야. 멋지게 돌아오자. 멋지게 돌아오자. 화이팅! 화이팅! 전문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평소에 연습하던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익숙하고 편안하다는 것. 자연히 합격률도 높은 편이다. 전문 학원에서 합격을 결정하는 또 다른 요소는 시간 투자다. 교육시간 출석률까지 체크되는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합격률이 높은 대신 전문 학원에 오기 전에 각오해야 할 것들에 대해 들어보자. 합격이라고 도장 쾅 박았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나 봐요. 저희 3주일 동안은 새벽 5시에 나왔어요. 출석 체크도 너무 꼼꼼히 하고요. 이 기능도요 장난이 아니에요. 못하면은 왜 못하냐. 너 그래서 뭐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냐.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못하면은 이게 안 되게 되더라고요. 학원이 완전 예, 고시학교예요. 이거 완전히 대학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워요. 특정 카메라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이색적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면허 취소돼 가지고 여기 시험 치러 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봐요. 바로 면허가 취소돼 재도전하는 응시자들. 취소 사유야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공통점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것 아닐까? 근데 죄를 마땅히 죄를 받아야죠. 그거는 벌값을 받아야지. 술을 먹고 하지 말라는 법을 어겼으니까. 그럼 뭐 10번이라도 해야죠, 뭐 또. 13호차 출발하십시오. 17호차. 시험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타까운 장면. 출발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실격을 당하는 경우다. 나 너무 속상해 아저씨. 19호차 목선 2번 통선입니다. 마미야 시원히 달려가 단번에 합격하고 싶지만 몸이 말을 들어주질 않으니. 저기 언덕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동이 일단을 놓고 올라갔는데 브레이크로 이렇게 해서 다리가 안 닿고. 통선입니다. 14호차 합격입니다. 합격의 순간을 포착했다. 까다로운 장내 기능 시험에 합격한 소감은 어떠신지요? 말로 다 표현 못하고 어쩔 줄 모르는 아저씨. 애교스런 미소로 넘어가는데 기쁜 마음에 말을 잊으셨나요? 방향 3번 탈선입니다. 11호 주의 조명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뭐 합격해서 대학이나 이런 거보다도 대학은 한 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런 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어려워요.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 우리 면허 시험장이 생긴 지가 4년. 그 4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 5가지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비결, 응시생들이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것으로 이론을 잘 알아야 실전에서도 강하다는 것. 26호차 출발하십시오. 두 번째는 출발 정지 등 시험장에서 나는 모든 신호음에 귀 기울여야 한다.
순서 잊어서 탈락하는 사람도 많다니 시험 전에 코스를 완전히 외워두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셋째는 선을 넘지 않도록 경계선, 경계석 주의. 정지선 정지요령은 과거에는 이런 방식으로 정지하여야지만이 득점을 할 수 있었으나 현재 바뀐 방식으로는 앞범버가 정지선으로부터 1m 이내에 정확하게 정지하여야지만이 감점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 명심하세요. 운전면허 시험의 마지막 관문. 여기는 도로주행시험 출발 장소인데요. 아무도 안 보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분 좀 내볼까요? 잠겼어요. 저도 기필코 운전면허 따고 말 거예요. 새로 생긴 도로주행시험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한다는 말은 이제 옛말. 운전면허증에 도전하는 마지막 관문 도로주행시험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이라 떨리는 마음 또한 더하다는데 연습을 아무리 해도 막상 핸들을 잡으면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나? 좀 빨리 끝나고 쉬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떨려? 괜찮아요? 좀 많이 떨려요. 도로주행시험은 시험관인 여경과 다음 번호 응시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진행된다.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다.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 뒤에 분은 말하시면 안 되고. 출발해야죠. 본인 판단에 시험 보는 거예요. 학원인가 가르쳐주게. 실제 도로에서 10시간 이상 연습을 해야 응시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만 통과하면 바로 차를 몰고 시내로 나가도 문제없는 그야말로 실전 위주의 시험인 셈이다. 합격 여부는 각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 사고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시험관이 결정한다. 마지막 고지를 눈앞에 둔 불합격은 더 안타까운데 마훈 씨. 축하합니다. 합격하셨습니다. 종종 불합격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지만 생명과 관계되는 일인 만큼 봐주는 일은 전혀 없단다. 예. 다시 하라면 못 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몇 분만 해야 돼요? 3번이요. 창피해. 뭐가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너무 좋아서요. 고시를 방불케 하는 열기의 현장. 한순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것. 운전면허 시험장에는 10번 떨어져도 11번째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시대 필수품이 돼버린 운전면허증은 한 장의 자격증이 아니라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고 IMF 시대를 헤쳐나갈 재산도 되어주는 요술방망이는 아닐까. 아직 면허가 없는 분 망설이지 말고 시험장을 찾아보시라. 그곳에서 치열한 현장, 더 치열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운전 365일 유경주입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치러야 하는 운전면허 실기시험은 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 조작 능력을 테스트해보는 것으로서 운전자는 이 기본 조작 능력을 완전히 갖추어야만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운전면허 취득 예정자를 위한 운전연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코스 운전의 필요성과 진행 요령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운전 연수 중 코스 연습은 도로의 모퉁이를 통과할 때 필요한 굴절 코스, 주정차 시 필요한 방향 전환 코스, 커브가 심한 도로를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한 곡선 코스 등 모두 3개의 코스로 나누어지는데 이 3코스는 실제로 운전자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운전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수자들은 이 기본 운전 요령을 익히기에 앞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동력을 가진 자동차를 움직여야 하는 운전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장 편안한 상태여야만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스커트 차림이나 하이힐은 운전하기에 곤란하겠죠? 운전에 가장 편안한 복장을 갖추는 것, 이것은 연수자의 제일 수칙입니다.
그리고 일단 운전석에 오른 연수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하고요. 핸들은 반드시 10시 10분 방향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의 출발과 정지에 따른 반클러치의 기능을 익혀야 하죠. 반클러치의 조작은 가능한 한 서서히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어는 중립을 확인한 후 변속하는 요령을 익혀야 하죠. 그럼 이제 실제 연수 차량을 가지고 먼저 크랭크 코스라 불리는 굴절 코스의 진행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굴절 코스는 직각 커브가 계속됩니다. 먼저 좌측 라인에서 30cm의 간격을 두고 진입한 후 조수석의 백미러가 우측 라인과 일치하면 핸들을 오른쪽으로 2바퀴 꺾어서 그대로 진행하여 차체가 진행 라인과 평행이 되면 일단 정지한 후 핸들을 풀면서 약간 전진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의 백미러가 좌측 라인과 평행이 되면 이번에는 왼쪽으로 핸들을 2바퀴 꺾어서 그대로 진행하여 핸들을 풀면서 굴절 코스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이 굴절 코스는 좁은 골목길이 사방으로 뻗어있는 주택가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필요한 운전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계속되는 커브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익혀야 하는 곡선 코스의 진행 요령을 알아봅니다. 곡선 코스의 진행은 커브의 안쪽 라인에서 1m 정도 간격을 두고 진입합니다. 이때는 반드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회전하는 앞바퀴가 라인에 닿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곡선 코스의 중간 지점에 이르면 핸들을 다시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면서 그대로 전진하면 됩니다. 이 곡선 코스에서는 핸들 조작에 따른 바퀴의 방향 전환 및 커브 감각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 곡선 코스의 연습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계속되는 커브길을 만나게 되면 운전자는 당황하게 될 뿐만 아니라 피로감이 가중되기 때문에 곡선 코스의 반복적인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T코스라고도 하는 방향 전환 코스는 연수자가 처음으로 후진을 배우는 코스이기도 하죠. 그럼 방향 전환 코스의 진행 요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방향 전환 코스의 진행 요령은 좌측 라인에서 40cm 간격을 두고 전진하여 좌측의 전환 커브점과 자신의 어깨가 일치하면 핸들을 반바퀴 돌려 앞라인까지 전진합니다. 다음, 기어를 후진 위치에 넣은 후 핸들을 좌측으로 2바퀴 돌려 후진하는데 이때는 반드시 상체를 차창 밖으로 내밀어 후진 방향을 확인해야 하며 차체가 진행 라인과 나란히 일치되면 일단 정지한 후 핸들을 풀면서 뒷선까지 후진합니다. 뒷바퀴가 뒷라인에 닿는 것을 확인하면 다시 기어를 전진 위치에 넣고 그대로 전진합니다. 전환 커브점에 이르러 우측 라인과 조수석의 백미러가 나란히 평행을 이루면 이때 핸들을 완전히 오른쪽으로 꺾어 진행하다가 다시 핸들을 풀면서 코스를 빠져나와야 합니다. 방향 전환 코스는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제 위치에 안전하게 주차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운전 조작법입니다. 만약에 이 방향 전환 코스의 진행 요령을 제대로 익히지 않았을 때는 좁은 주차 공간에서 정확한 위치에 주차할 수도 없으려니와 주차 시 다른 차량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굴절 코스, 곡선 코스, 방향 전환 코스 등의 코스 운전은 자동차 진행의 기본 원리로서 합격을 한 후에도 계속적인 연습으로 자동차의 조작에 서서히 적응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그래야 기후나 도로 여건, 또 돌발 사태 등 실제 상황에 접하게 되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자동차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죠. 운전은 그저 단순한 진행 공식에 의해서만 실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자동차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 진행의 기본 요령을 제대로 잘 익힌 다음에 충분한 연습 과정을 거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운전 연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자동차 운전의 기본이 되는 코스 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내일도 양보와 여유로 안전운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4월 말 현재 전국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890만을 넘었습니다. 요즘도 매일 학과 응시자가 15,497명, 코스 응시자가 11,293명, 주행 응시자가 8,830명이나 된다는데요. 합격자는 3,400여 명이라니까 대단한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헌데 대체로 응시자의 대부분은 면허를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고 하고요. 특히 주행에서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주행시험에 무난히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운전연수 주행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몹시 실망이 크신 것 같은데 처음이신가요? 5번째예요. 매번 언덕에서만 떨어지는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5번째 도전에도 실패를 하고 몹시 실망하신 모습을 보셨는데 실제로는 10번 이상 실패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교습생들이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요. 하루에 몇 명씩이나 교습을 받고 있습니까? 800명쯤 됩니다. 여성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네요. 예, 60%가 여자분들입니다. 갈수록 여자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교습을 받고 있나요? 하루 40분씩 총 16시간의 실습 교육을 받으면 1차 교육이 끝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시험에서의 만점은 40점인데 24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이 되지요. 차에 오르면 맨 먼저 안전벨트를 매야죠. 그리고 의자를 조정한 후에 핸드브레이크를 풀고 1단 기어를 넣은 다음에 출발 신호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출발 신호등의 녹색불이 켜지면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서서히 밟아주면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헌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차창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급히 출발해서도 안 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당연히 1단 정지를 해야겠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바퀴가 정지선 위에 닿도록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선을 맞춰서야만 컴퓨터에 점수가 입력되기 때문입니다. 1단 정지를 한 다음에는 방향지시 등을 끄고 다시 출발을 해야죠. 커브를 돌아서 첫째 기둥을 지나면서 다시 좌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신호등에 녹색 화살 표시가 들어왔을 때는 계속 주행을 해도 되지만 만일 다른 신호일 때는 정지선에서 반드시 정차를 하고 녹색 화살 표시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시 커브를 돌고 나면 돌발 구간을 만나게 되죠. 이때 돌발 신호등에 적색불이 켜지면 지체 없이 급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좌측 방향지시 등을 끄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어렵다고는 언덕입니다. 여기서도 정확하게 정지선에 맞추어서 정지를 해야 하죠. 그리고 완전히 정지를 한 다음에는 다시 출발을 해야 하는데 이때의 요령은 차가 뒤로 굴러가지 않도록 엑셀레이터 페달을 재빨리 먼저 밟으면서 클러치 페달을 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철 구간 통과입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화살표 방향으로 통과를 해야 합니다. 통과를 한 다음에는 우측 방향 지시 등을 꼭 켜야 합니다. 종료 지점을 통과하고 나면 차를 정차시키고 기어를 중립으로 넣은 다음에 차에서 내립니다. 이렇게 해서 24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출발에서부터 종료 지점을 통과할 때까지
1분 45초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에서는 녹색 신호등이 켜진 후에 출발하고 서서히 출발해야 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창밖으로 고개를 내미는 건 안 된다고 했었죠?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는 앞바퀴가 정지선을 살짝 밟고 선다는 기분으로 정차해야 합니다. 또다시 출발할 때는 방향 지시등을 끄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사색 신호등을 통과할 때는 적색과 화살 표시 신호등이 점등됐을 때만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의 감지기 지점까지는 최대한 서행하는 것이 좋고요. 적색등이 켜질 때 급정차를 해야 하는데 이때 클러치를 밟지 않고 브레이크만 밟아서 시동을 꺼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시동이 꺼졌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기어를 중립에 세우고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너무 서두른 나머지 그대로 시동을 걸려고 하다가 실격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군요. 언덕에서의 정지 요령은 백밀러 끝부분이 흰색 상단에 올 때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갈 때는요, 재빨리 악셀레이터 페달을 밟으며 클러치를 밟고 있는 발을 가볍게 떼는 것이죠. 반대로 클러치를 밟은 발을 너무 먼저 떼었을 때는 시동이 꺼지게 되고요. 악셀레이터 페달을 너무 늦게 밟게 되면은 차가 뒤로 밀리게 마련이죠. 경사 지점에서 시동이 꺼지거나 차가 50cm 이상 뒤로 밀렸을 때는 바로 실격이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시겠죠? 대체로 연습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습량은 많을수록 좋다는 사실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면허증을 교부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겠죠?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허증을 받으신 후에는 직접 시내 주행에 나서기 전에 시내 연수 과정을 거쳐서 보다 철저한 운전 기술을 습득해야 되겠죠. 내일도 양보와 여유로 안전운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